네. 그럼 두 번째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놓은 행렬 A, n by n 행렬, 즉 m개의 행과 n개의 열을 갖는 행렬 A는 R m 차원, m 차원에서 can be m 차원에서 이제 n 차원으로 보내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볼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행렬을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이제 봄으로써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다음과 같은 문제입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a 곱하기 x는 b, 즉 우리가 ax는 이제 n 차원 벡터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제 임의의 n 차원 벡터를 이제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ax는 b가 되는 인 x m 차원 벡터 x를 찾자라는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공간의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RM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M 차원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원으로 이제 추상화를 하고, 이제 N 차원 공간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추상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M 차원 안에 임의의 이제 벡터를 이제 집어왔을 때, 어, 이 녀석은 A라는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N차원 공간에 새로운 점으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런데 어, AX는 B를 푼다는 것은 N차원에서의 임의의 벡터 B를 가지고 왔을 때 거꾸로 어떤 X 틸다가 있어서 이 X 틸다를 B로 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이 항상 가능하면 좋겠지만 항상 임의의 벡터 B에 대해서 이런 AX 틸다가 B가 되는 이런 틸다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n차원에 있는 모든 벡터를 이제 a라는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Rn으로 옮겼을 때 어, n차원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이고, 나머지 영역, 이 공간에 대해서는 어, 그 a라는 오퍼레이터가 m차원 벡터를 옮겼을 때 이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제 이 파란 부분에서 뽑은 이 녀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응되는 x 벡터를 찾아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AX가 B가 되는 것 대신에 이제 AX와 주어진 매트릭스 A와 벡터 B에 대해서 AX와 B가 최대한 가까워지는 이런 X를 이제 찾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문제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리스트 스퀘어 문제라고 이제 불리려면 AX 빼기 B는 이제 사실 벡터인데, 이 녀석의 L2 놈을 최소화할 때 하는 X를 찾자. 일 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문제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우리가 AX는 B가 되는, X를 찾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AX가 B와 최대한 가까워지는 X를 이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 셋업은 A와 B가 벡터 B가 주어져 있을 때 X를 찾자. M차원 벡터 X를 찾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는 벡터들의 리니어 인디펜던스 그리고 행렬의 랭크 등의 개념이 이제 필요합니다.
어, 먼저 리니어 인디펜던스를 이제 소개하기에 앞서 이제 스팬이라는 이제 개념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팬과 리니어 인디펜던스 모두 이제 벡터의 이제 그 집합들에 대해서 이제 정의된 개념인데요. 이제 스팬을 이제 정의할 때 먼저 이제 n개의 m차원 벡터가 주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n개의 벡터들에 대한 셋업 벡터들에 대한 이제 스팬은 우리가 이제 s라고 이제 표기를 하면 이 s는 어떤 벡터들의 모음이냐면 이 m차원이죠. n개의 m차원 벡터들의 이제 선형 조합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벡터들의 스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알파 i는 이제 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실수를 가지고 와서 n개의 벡터들에 대해 그 실수만큼 가중치를 주고 더한 녀석들을 이제 모두 모아놓은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벡터 1, 0과 0, 1의 스팬이 무엇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벡터에 대한 스팬은 사실 전체 공간 R2가 됩니다. 그 이유는 1,0과 0,1은 이러한 2차원 공간에서의 단위 벡터 x1 방향으로 단위 벡터 그리고 x2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임의의 2차원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이 2차원 벡터의 이제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이 a, b는 1,0에 대해서 이제 a배를 하고 그다음에 0,1을 이제 b배를 해서 더한 그런 벡터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면 위에 임의의 이런 벡터, 임의의 점들에 대해서 이제 같은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고, 다시 이야기하면 1,0과 0,1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게 되면 R2 안에 있는 R2 위에 있는 모든 벡터 혹은 점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스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니어 인디펜던스입니다. 인디펜던스. 개미지옥에 빠졌네요. 인디펜던스. 마찬가지로 이제 벡터들의 리니어 인디펜던스를 이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벡터의 셋들이 이제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n개의 m차원 벡터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벡터들의 모임이 혹은 이 집합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이제 불리기 위해서는 이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그래서 알파 i는 이제 실수이고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0이 된다는 것이 모든 개수들 알파 i들이 0이 되는 것을 imply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질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 셋업 벡터들은 우리가 linearly dependent 하더라고 합니다. Otherwise, set은 linearly dependent. 간단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과 1, 앞선 이그제 예와 마찬가지로 0과 1, 그리고 1과 0
이라는 벡터로 이루어진 집합을 고려를 해보면 이 두 벡터들의 선형조합 알파1 실수 알파1 곱하기 1, 0 더하기 실수 알파2 곱하기 0, 1이 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얘는 알파1 벡터 연산에 의해서 알파1, 알파2가 0이라는 것과 이제 동시입니다. 그런데 이 벡터가 0이라는 것은 알파1과 알파2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 두 벡터의 선형조합이 0이라는 것은 그 선형계수들이 모두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1과 0 그리고 0, 1, 1과 0, 0, 1로 이루어진 집합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집합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번에는 이제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0, 1, 1, 0, 0, 0, 0, 1이라는 벡터로 이루어진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다시피 하나의 벡터가 다른 두 벡터의 선형조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1, 0, 1 빼기 1, 0, 0 빼기 0, 0, 1이 0벡터가 되죠. 즉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세 벡터의 선형조합이 0이 되지만 이 개수들이 반드시 0이 되지는 않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 세 벡터들을 리니얼리 디펜던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팬과 리니얼리 인디펜던스를 이제 종합을 해서 이제 V1과 Vn이라는 이제 n개의 벡터로 이루어지는 이제 스팬을 우리가 S라고 부르고 이 벡터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면 우리가 이 벡터들의 집합을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증명을 이제 생략을 하고 이 베이시스의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이 그 벡터들의 모임이 basis for span 이 n개의 벡터로 이루어지는 이제 n개의 벡터의 집합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스팬 이 녀석은 이제 이 녀석 역시도 이제 집합이 되겠죠. 이 집합에 대해 이제 베이시스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S라고 이제 표기를 할게요. S의 모든 원소들 S의 모든 원소들이 can be represented by linear combination of 그래서 이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이런 S라는 공간이 있고 이 공간 안에서 임의의 점을 뽑았을 때 이 점을 이 S 안에 이제 V1부터 이제 Vn까지 이제 n개의 이제 벡터들이 있을 텐데 이 n개의 벡터들의 선형조합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선형조합이 유일하다는 것은 이제 추가적인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좌측을 보면 can be represented by unique linear combination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질은 if 이 n개의 벡터들이 linearly dependent 하면 then 이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벡터 vi는 다른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적혀질 수가 있습니다. I the linear combination of others. 이는 아까 2에서 살펴볼 수 있었죠. 101, 100, 100, 001. 그래서 여기 이 벡터들에 대해서 이 101이라는 이제 벡터가 100과 001의 이제 합으로 이제 표현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 성질은 임의의 이런 m차원에서의 n개의 벡터에 대해서 이 n개의 벡터가 linearly independent 하면 이 차원은 적어도 이 벡터의 개수보다 이제 크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만약에 m이 n보다 작으면 이 n개의 벡터가 linearly dependent 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하기도 합니다. 고차원으로의 확장이 이제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제 2차원에서 이제 고려를 할게요. 그래서 2차원 안에서 만약에 차원보다 이 벡터의 개수가 더 많다면 얘가 이제 차원이고 얘가 이제 number of vector인데요. 만약에 m이 2고 n이 3이라면 2차원 공간 안에 3개의 벡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원 공간 안에 이렇게 3개의 벡터를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사실 2차원이라는 공간은 2개의 벡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차원 공간 안에 3개의 벡터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셋 중에 하나는 리던던트하다는 거겠죠. 셋 중에 하나가 리던던트하다는 것은 하나의 벡터가 반드시 다른 이 두 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 4차원 공간 안에 4차원 공간 안에 두 개의 선형적으로 독립인 벡터가 이제 있다면, 즉 첫 번째의 경우인데요. 만약에 V1과 V2가 V1, V2가 이제 m차원 공간에 있고 이 두 벡터가 linearly independent 하기 위해서는 m은 반드시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왜냐하면 1차원에서는 이 두 개의 벡터가 절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차원에서는 한 벡터는 이렇게 생기고 이 공간 안에서 어떤 벡터를 만들더라도 한 벡터는 반드시 다른 벡터의 상수배가 됩니다.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상수배가 된다는 것은 두 벡터가 리니얼리 디펜던트하다는 뜻이죠. 따라서 m차원 공간 안에서 n개의 벡터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 m은 즉 차원은 반드시 벡터의 개수보다 차원은 벡터의 개수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다. 반대로 차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벡터의 개수보다 작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벡터들은 항상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 매트릭스 랭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의 랭크는 주어진 행렬 A에 대해서 n by n 행렬 A에 대해서 랭크의 이제 A로 표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엇을 뜻하냐면 maximum number of linearly independent columns, 즉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컬럼 중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의 최대 개수를 우리가 랭크로 정의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컬럼이 이제 우리 n개가 있죠. n개가 있고 이 컬럼들을 우리가 V1 말고 이제 A를 쓰고 있으니까 A로 쓰죠. A1부터 이제 A n까지 컬럼이 있고 이 녀석 각각의 AI들은 우리가 n by n 행렬이니까 이제 m차원 벡터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의 일단 n이 아니라 이게 다시 적을게요. 이제 AK라고 적겠습니다. 즉, 이 컬럼들, n개의 컬럼들 중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들을 최대한 모아서 그 녀석을 우리가 A1부터 AK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들은 다 n차원에 있는 이제 벡터이고 얘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이제 컬럼들입니다. 그럼 이제 앞에 살펴본 바에 의해서 이제 K라는 녀석이 이제 랭크인데 이 랭크는 반드시 차원 n보다 작거나 같죠. 뿐만 아니라 A가 가질 수 있는 컬럼의 개수가 몇 개예요? A의 컬럼의 개수가 컬럼은 총 n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랭크라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n개의 컬럼 중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컬럼을 고르잖아요. 그러면 이 랭크는 반드시 n보다 작거나 같겠죠. 따라서 이제 이를 종합하면 랭크는 n보다도 작고 n보다도 작아요. 즉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면 랭크 A는 m보다도 작고 n보다도 작구나. 즉 m과 n 중에 작은 것보다 작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6개의 원소가 있는 이런 3x2 행렬의 랭크는 항상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즉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랭크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고 나면 우리가 행렬의 이제 그 인버스, 즉 매트릭스 인버스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행렬의 그 인버스, 즉 어, 역행렬은 어, 이런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역행렬은 이제 a 곱하기 b 그리고 b 곱하기 a가 아이덴티티가 되는 이런 아이덴티티라 하면 이제 대각선이 다 이제 1로 채워져 있는 이런 행렬인데 인 b를 이제 인버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럼 근데 이런 인버스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 이 인버스 b는 a 인버스라고 a to power minus 1으로 표기하는데 이것은 언제 랭크의 a가 이제 n일 때, 즉 n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컬럼을 가질 때 우리가 어,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랭크가 n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인버터블한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이를 혹은 이제 풀 랭크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랭크 or 인버터블. 그래서 이런 행렬의 이제 랭크 그리고 랭크와 그다음에 리니얼 디펜던스, 인디펜던스 등의 이제 성질을 사용을 해서 다음 강의에서 AX는 B 혹은 AX와 B가 최대한 가까워지는 X를 찾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